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쿠팡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은 2021년 IPO 이후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흑자를 달성했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투자와 손실을 보고 있는 럭셔리 리테일 마켓플레이스 farfetch의 흡수로 인해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은 몇 년 동안 흑자를 내고 계속 성장하는 작은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쿠팡은 시가총액 약 360억 달러로 대형주에 속하지만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작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기록이 2년이 차에 되지 않았고 성장 중심의 투자로 인해 미래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 시장에서는 적정 가치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고객 기반, 매출 및 이익을 계속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익 대비 고평가되어 보이지만 향후 몇 분기 및 몇 년 동안 현재의 평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의 낙관적인 투자자는 현재 주가는 정당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성장 기업이라 주장하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장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거나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쿠팡은 장기적인 전망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쿠팡은 이미 입증된 이익 잠재력과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안전 마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주로 한국 내 온라인 소매 및 물류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접산업 및 지리적 확장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내 주문형 음식 배달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가 되었으며 대만으로 핵심 소매 플랫폼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럭셔리 상품 디지털 리테일러 farfetch의 자산을 인수하여 서구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쿠팡은 비디오 스트리밍 및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쿠팡의 제품 상거래 부문, 즉 핵심 한국 전자상거래 및 물류 사업은 순매출의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매출은 farfetch, 대만 전자상거래, 쿠팡 이츠, 스트리밍 및 핀테크를 포함한 개발 중인 제공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발 중인 제공 부문은 1분기에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과 제품 상거래 부문의 2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문이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은 부문들이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입니다. 쿠팡의 낙관론적인 분석가들은 주당 순이익은 2025년에 0.58달러로 급등하고 2026년에는 0.86달러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4년에 300억 달러, 2025년에 350억 달러, 2026년에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향후 몇 년 동안 회사가 매출 예측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래 이익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26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에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동안 급성장하는 개발 중인 제공 부문은 계속해서 순이익에 부담을 줄 것이지만 쿠팡의 총이익 마진이 현재 궤도를 유지하는 한 순이익도 회사의 인상적인 실적을 감안할 때 따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진은 farfetch가 연말까지 조정 이비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영진은 현금 창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개발 중인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제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이미 초기 단계에서 쿠팡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많은 순이익과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이러한 수익을 현명하게 재투자한다면 쿠팡은 앞으로 수년간 폭발적이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쿠팡은 건강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채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단기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유동 자산으로 충분히 상쇄됩니다. 유형 장부 가치는 37억 3천만 달러로 회사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2023년에 첫 순이익을 기록한 성장 기업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재무 기반입니다.
쿠팡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창업자 겸 CEO인 김범석은 준비된 발언에서 한국 내 거대한 소매 기회의 한 자릿수 점유율과 대만의 더 작은 점유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제품 상거래 운영 내에서 유기적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쿠팡의 제품 상거래 부문은 건강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한 자릿수 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의 핵심 부문이 세속적인 성장 추세에 힘입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쿠팡 주주들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의 강력한 성장 외에도 쿠팡은 앞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Farfetch 인수는 그러한 기회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기회는 아닙니다. 회사의 신선식품 배달 부문은 1분기에 전년 대비 70% 성장했으며 물류 및 이행은 130% 성장, 쿠팡 이츠는 역사상 가장 큰 연간 고객 및 주문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스트리밍 운영과 초기 단계의 대만 전자상거래 부문은 쿠팡의 국제 확장 여정은 앞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추가 기회입니다. 쿠팡 플레이 회사의 OTT 구독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202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콘텐츠에는 라이브 스포츠, TV쇼, SNL 코리아가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의 개발 중인 제공 부문 매출은 Farfetch 인수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처럼 쿠팡은 국내 시장 내 물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30가의 도시에 100개 이상의 이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70%가 7마일 이내에 이행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창고 인력 외에도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적으로 도전적인 마지막 마일 배송 단계를 포함한 자체 운전사를 고용합니다. 쿠팡의 인상적인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는 회사의 당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하며 품질 관리 및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올해 초 쿠팡은 2026년 말까지 농촌과 외딴 지역을 포함한 거의 전국에 로켓 배송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물류센터에 2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쿠팡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가장 큰 중기적 위험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높은 금리와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경제 수축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에서의 경기 침체는 쿠팡의 사업에 해를 끼치고 성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며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쿠팡의 성장 궤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의 개발 중인 제공 부문은 장기적인 투자 논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의 미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문은 올해에만 이비타 기준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회사에 보고된 이비타는 100%입니다. 경영진은 제품 상거래 부문의 수익을 개발 중인 부문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당한 가치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수많은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매우 분산된 시장입니다. 언급했듯이 쿠팡의 경영진은 업계에서 상위 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며 미래에도 주요 위험 요소로 남아있겠지만 회사의 선도적인 시장 위치와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증가는 한국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업계 통합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은 약 45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출산율은 매우 낮으며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 출산율은 여성당 0.72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2024년에는 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한국 인구는 210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번 세기 동안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장기적인 성격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쿠팡은 국내 시장의 암울한 인구 전망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십 년이 아닌 몇 년 동안 강력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은 초기 단계의 국제 확장 노력,
특히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인구 피라미드를 가진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성공적인 확장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대만 전자상거래는 현재 쿠팡의 사업에서 무시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회사가 대만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를 나타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이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쿠팡의 대만 사업에는 심각한 장애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로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여파는 심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이 서방 세력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쿠팡이 지정학적 이유로 대만 사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만에 대한 쿠팡의 투자를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성장 기업의 경우 주가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래 성장 및 이익 기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1, 2년 동안 쿠팡의 주가는 현재 가치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2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운영 성과와 재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쿠팡 주식에 대해 강력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추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실적 결과 대비 주가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 이는 프리미어 수익성 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쿠팡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주가의 하락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은 단기적인 이익 감소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년간 쿠팡의 성장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